북쪽으로는 금강산이, 옆으로는 설악산을 끼고 있는 고성 앞바다는 산맥의 연장선이라고 할 만큼 단조로움과는 거리가 멉니다. 직접 바닷속 금강산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해안가 작은 섬과 바위들이 그나마 갈증을 채워주는데요. 출사객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곳은 공영진의 20개 바위. 20개 바위 공간 사이로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면 사방은 온통 황금빛 물결로 일렁입니다. 마치 태양을 향해 황금 카펫이 깔린 것 같습니다. 바다 위로 고개를 삐죽 내민 바위가 이렇게도 근사한데 바닷속 광경은 얼마나 우리를 매료시킬까요? 우리가 해저지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지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육지에 이런 지형이 있다? 그러면 바닷가에도 어느 정도선 이 지형이 연속될 수 있겠냐라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못 볼 뿐이죠. 만약에 해수면이 하강을 한다면, 좀 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하강을 한다면은 그 땅을 더 걸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먼 바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해안가의 지형하고는 전혀 다른 경관에, 전혀 다른 모습의 해저 지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울릉도 독도 주변에서는 해저 지형이 엄청난 규모의 해저 지형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연의 신비는 여기 또 있습니다. 서로 다른 형태의 바위들이 존재감을 뽐내는 이곳은 2017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요. 고성의 자연은 무엇 하나 허투루 된 것이 없죠. 그 선앙바위에 보면은 허리띠처럼 이렇게 노란 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란 띠가. 그게 바로 우리는 암맥이라고 부릅니다.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여기에 힘을 못 받아가지고 밑에서 천천히 식어요. 그런데 선앙바위 주변에 있는 암석은 더 천천히 식었어요. 동일한 어떤 가족의 원소들이 나도 굳을 거야 하면서 이 굳는 틈새으로 쑥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앙바위 같은 데 보면 그 부분만 돌출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게 풍화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것만 살아남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쉽게 풀리지 않는 자연의 미스터리.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시지 않는다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바닷속을 파헤쳐 볼까 합니다. 해양조사원은 바다에 관한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해저 지형을 다각적으로 탐사하고 장애물을 찾을 수 있는 다중음향 측정기를 동원해 지형적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통해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저 구석구석을 탐험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때 음향 측신기는 수중의 음파를 발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를 분석해서 해저 지형을 측량하는 장비를 말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해양조사선 하부에 설치된 송수증기 소나 헤더에서 다수의 음파를 해저면으로 발사하고 반사된 신호를 처리해서 보시는 모습과 같이 해저 지형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로 해저 지형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요. 800m, 900m, 그리고 이제 점점 지나가면 이제 한 1300m까지 이렇게 깊은 고를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마이너스 이제 수심 150m부터 지금 최대한 380m까지 지금 연안 쪽 부분은 그렇게 이제 수심이 쭉 깊어지고 있는 고요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조금 더 들어갈수록 수심은 더 깊어집니다. 우선 우리나라 동해는 그 남해와 서해와 달리 이제 해안선이 되게 단조롭고요. 남북 방향의 이제 해안선에서 동쪽으로 이제 들어갈수록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심은 약 한 1,500m 정도 되는데 이제 가장 깊은 곳은 약간 이제 좀 더 외로 가면 한 3,000m까지 나오는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조사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3D로 이제 매핑해가지고 거기에 렌더링 작업 통해서
이제 해저 지형도를 만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선박 안전 항해와 학술 연구 등에 이제 필요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생산해서 관련 기관이나 이제 선박 항해하시는 이제 상선이나 어선 분들, 이제 선박 항해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을 더해 해저 금강산 지형을 구현해봤습니다. 아름답다는 형용사로는 부족한 이 경이로운 자연은 그 어떤 말로도 담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위대한 해저 금강산을 품고 있는 고성은 그야말로 행운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도 선물 같은 시간입니다. 숱한 비밀과 호기심으로 가득한 해저 금강산. 이번엔 취재 도중 흥미로운 제보를 받고 아야진 등대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다이버들 사이에서 유명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혹시 바다에 들어갔다가 보물섬이라도 발견한 건가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형상의 고인돌이기 때문에 바위도 크고, 그리고 그 안부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양들이 누가 봐도 고인돌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확실히 고인돌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와 고인돌은 한 번도 같은 선상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두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호기롭게 취재진을 안내하는 이준행 다이버. 수심도 깊은데 고인돌이 있을지 반신반의하며 따라가 보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범상치 않은 안반을 발견했습니다. 울퉁불퉁하게 형성된 보통의 안반과는 달리 칼로 잘라낸 것처럼 반듯반듯. 큰 돌을 둘러세우고 그 위에 넓적한 돌을 덮은 모양새가 고인돌처럼 보이긴 하네요. 바다 깊은 곳의 고인돌이라니 어느 누가 바닷속에 만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이곳이 예전엔 육지였다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여기 무남에 가면 선사 유적지라는 대규모 이제 발굴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무남 선사 유적지가 있는데 거기서 또 직선거리로 얼마 안 떨어져 있어서 이게 저는 이제 선사시대 유물이 나온 출토된 육상의 지형과 바닷속에 있는 고인돌이 좀 맞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암이나 무남이나 뭐 이런 동해안에 있는 고성의 해안은 암석, 화강암으로 되어 있어요. 불국사 화강이라는 암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화강암에 전리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 전리라고 하는 뭐냐면 암석에 있는 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암석의 틈이 수직으로도 될 수 있고 수평으로도 될 수 있어요. 이 수직 전리와 수평 전리 속으로 이제 물이나 염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암석을 쪼개는 거거든요. 암석을 쪼개다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이 수직으로 쪼개질 수도 있고 수평으로도 쪼개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게 굴러 떨어지고 약간의 힘을 업받으면은 마치 고인돌처럼 보일 수 있겠죠. 과학적으로는 고인돌이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콩깍지가 씌인 다이버에겐 여전히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수수께끼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는 그저 신비로운 자연을 즐기면 되는 거겠죠.